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하종균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는 이비인후과 질환 이야기 기코목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병원 민현진 교수님을 모시고 후각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민현진입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다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의 주요한 증상과 후유증으로 후각장애가 동반됨을 알려지면서 후각장애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각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후각장애는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해야 할까요? 먼저 후각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각장애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뉩니다. 전도성 후각장애는 후각원이 코 안으로 들어와서 신경에까지 도달하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알레르기 비염, 비부비동염, 그리고 비용종, 쉽게 말하면 물혹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는 이와는 달리 후각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나 두부 외상, 안면 외상 등에 의하여 후각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된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각기능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전도성인지 감각신경성 후각장애인지를 감별하고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성 후각장애와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를 구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이군요. 교수님, 두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가 다른가요? 네. 우선 전도성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제를 통하여 알레르기 비염을 조절하고, 비부비동염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등을 포함하는 약제 치료를 통하여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각신경성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 또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항면역 작용에 의하여 감각신경성 및 전도성 후각장애 치료에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크게 보아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는 경구용 제제와 코 안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국소 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소 제제 중에서는 스프레이 제제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고, 또한 환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종근 교수님께서 한번 스프레이 제제 사용을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코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네, 스프레이의 뚜껑을 열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노즐을 코 안쪽에 위치하고 고개를 가볍게 숙여주세요. 분무를 하시면서 깊게 들이마셔 주시면 됩니다. 이때 노즐의 방향이 중요한데, 코 안쪽을 향해서, 코 가운데 비중격을 향해서 분무를 하게 되면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 코의 통증 또는 코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코의 가쪽을 향해서 분무를 하여 주시는 것이 자극이 덜하게 사용을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전신 흡수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요법의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어 기저질환의 유무와 같은 환자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치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스테로이드 외에는 또 어떤 약이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이나 아니면 아연과 같은 이런 영양제가 후각장애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후각 상피세포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상피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된 바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후향적 결과이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혈중 비타민 A의 농도를 체크하여 정상보다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비타민 B의 경우에도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 후각 상피에서 수용체 세포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와는 달리 실제 임상 활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치료 효과가 보고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혈중 아연 농도를 체크하여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 A와 B 그리고 황산아연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군요, 교수님. 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치료들은 명확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기보다는 아직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약재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미노사이클린, 테오필린, 알파리포산 등 다양한 약재가 환자 치료에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과는 달리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단독 제제로서 명확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진코 바일로바와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도 환자 치료에 활용된 바가 있으나 역시 명확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진 못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후각장애의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 외에는 뚜렷하게 효과가 검증된 약물 치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감각신경성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후각장애 치료는 가장 먼저 발생 원인에 대한 감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감각신경성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올팩토리 트레이닝, 즉 후각 재활 훈련 외에는 명확하게 단독 제제로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치료 약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후각장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민은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하준균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